자, 이번에는 2025년 을사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주제가 2025년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것이 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상 관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을목물상. 자, 요거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서 할게요. 자, 을사년인데, 자, 을사년에 을목사화가 있죠. 그게 이제 합쳐서 을사년인데, 자, 그러면 하나씩 뜯어서 분석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을목을 물상으로 보면,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을목이 뭐라고 그러죠? 잎사귀, 잎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잎, 그리고 뭐예요? 가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뿌리에서 올라온 새싹을 뭐라고 그러냐면 떡잎이라고 하죠. 이게 또 을목이고요. 그 떡잎이 자라면서 가지를 뻗죠. 이것도 을목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자란 다음에 여름에 어떻게 하냐? 여름에 꽃이 피는데, 자, 이렇게 을목이 성장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다 이게 을목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다음에 또 을목을 동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라고 얘기해요. 새, 날아가는 새, 새 모양이죠. 이렇게 이게 날아가는 새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자연 환경으로 보면 또 뭐라고 을목을 바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을목의 어떤 그 물상의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 봤고요. 자, 이런 이제 을목이 을사년이 됐죠. 을사년. 그러면 이 을목이 어떻게 해요? 지지사화. 이 지지사화 위에 앉아 있죠. 자, 을목이 지지사에서 12운송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욕지라고 합니다. 욕지.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욕지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욕지 상태는 어떤 상태로 얘기하냐면 싹이 막 자라나는 과정을 의미하죠. 근데 자, 을목이 실질적으로 사화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화려하게 펼치고 있는 중이죠. 자, 이걸 보면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죠. 시간적인 갭이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자, 음일간이 뭐냐면, 을정, 기신개, 이렇게 5개 음일간, 12운성을 해석을 할 때는, 양간 12운성 해석할 때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아무튼 근데 대부분 사주하시는 분들이 양간하고 해석을 똑같이 하니까 일단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오류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일반적으로 식물은 그 축과 인해서 뿌리와 줄기를 완성해 가죠. 이때 뿌리하고 줄기를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묘하고 진해서 어떻게 하죠? 묘와 진해서 잎과 싹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와 오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계절로 봐도 돼요. 월별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축인이라는 자체가 축월과 인월, 묘월과 진월, 사와 오 이렇게 봐도 무관하죠. 계절로 표현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4와 5에서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죠. 꽃이 핍니다. 이렇게 4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꽃봉우리가 올라오는 때인데, 이걸 욕지로 해석하니까 음간 12운서 해석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긴 얘기를 일단 안 하겠고요. 넘어가고요. 다음에 운에서 오는 을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운에서 오는 을목. 자, 크게 이거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둘로.
이거를 뭐냐면 이 을목을 이 봄과 여름하고요. 두 번째는 가을과 겨울.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봄과 여름일 때는 이제 요거를 계절, 월별로 표현한다면 묘진사, 미, 신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겨울은 유술해, 자, 축, 인 이렇게 이제 6개, 이렇게 이 12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이게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먼저 봄과 여름일 때,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주일 때, 계절이 태어난 월지가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주일 때, 자, 올해처럼 을목운이 오면 어떤 작용을 하냐, 이걸 좀 알아보는데, 먼저 이 을목운이 오면 어떻게 작용하냐. 을목이 기토를 극하죠. 기토를 극하죠. 자, 을목이 오면 어쨌든 사주에 기토가 있으나 없으나 기토를 일단 극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토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당연히 작용이 다르는 건 맞은데, 기토가 있으면 유형적인 기토를 자극하는 것이고요. 기토가 없으면 무형적인 기토를 자극하는 거니까 다르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을목이 기토를 제압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무토를 돕는 것이 됩니다. 겁재를 돕는 거죠.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무토 역할이 아주 필요한 시기죠. 무토는 이제 대지라고 표현하니까 봄과 여름에 식물을 길러내는 토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봄과 여름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을목이 와서 기토를 제압해 주니까 무토를 돕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이제 어느 분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무토가 관성이나 재성인 사람, 무토가 관성인 사람은 임계수 일주일 거고요. 무토가 재성인 사람은 갑을목 일주가 되겠죠. 이런 사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사업적인 발전이라든지 재물운도 함께 좋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월별로 본다라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양력 3월, 여기가 이제 월별이거든요. 이제 25년 월별인데, 이게 요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3월 김효월 요때 하고요. 4월 경진월 요때 하고, 양력 7월, 양력입니다. 양력 7월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서, 자, 을목이 오면서, 이게 을사년이니까, 을목이 오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간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을목이 오면서 경금하고 합하죠. 그죠? 을목이 오면 이제 경금하고 합하는데, 이 경금이 관성인 사람이 있고, 재성인 사람이 있고, 뭐 식신인 사람이 있고, 상관인 사람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을목이 오면서 이 경금을 끌고 와요. 합하니까. 그래서, 자, 을목이 오면서 경금 열매 결실을 끌고 오는 것과 같아요. 을목은 경금이 목표이기 때문에 경금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들고 오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사주에 을목 경금이 있으면 이렇게 합해서 바로 어떤 그 기운들이 발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금의 속성이 뭐냐면 실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언제 나오냐면 양력 8월, 9월 요때 이런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 그래서 을목이나 경금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3월, 4월, 7월, 8, 9, 7, 8, 9 이런 시기 때 좋은 결과들, 원하는 일들이 펼쳐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다음에는 이게 이제 봄과 여름에 묘진사 오미신월 여기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요거 가을 겨울 유술해 자축인월에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에게 을목운이 왔다. 그럼 여기 을사운, 을사년이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에게 을목운이 왔다. 그러면 자, 이때 을목은 뭐가 되냐면요. 잡초가 됩니다. 잡초. 잡초란 말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확기, 가을, 겨울은 가을은 수확하는 거야. 수확기를 앞둔 밭에 잡초가 무성해진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추운 겨울 들판에, 겨울에, 추운 겨울 들판에서 난초를 기른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든지, 이때 일을 벌리면 손이 많이 가고요. 비용 지출이 많이 들어서 재물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목이 오게 되면,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에게 을목이 온다는 건 어떻다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자, 하나 더 얘기하면, 자, 하나 더 을목이 오면, 을목이라는 자체가 어떤 일을 벌리냐면, 자, 임수라는 자체가 있어요. 임수라는 거는 원래 이제 끌어모아서 저장해 놓은 하나의 어떤 저장 창고 개념으로 봅니다만은, 을목이 오면, 이제 을목이 오면 이게 을목의 상관이 되죠. 임수의 상관이 나타나게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이, 그러니까 임수가 저장해 놓은 창고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장에 대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도 봅니다.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소비 지출에 대해서 긴장해야 된다. 조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을목운이 왔을 때 천간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길과 흉이 크게 다르다는 것도 일단 알 필요가 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을목 개념만 알면 그냥 내 사주 작용력하고 봄, 여름, 가을, 계절적인 부분하고 접목하면 뭐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뭐 정제니, 십성이니, 편관이니, 정관이니 이런 얘기 굳이 해가면서 이 사주를 풀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다음에는 어떤 게 해야 할까? 다음에는 뭐죠?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 자, 천간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지지를 해야 되겠죠. 지지. 지지는 사화죠. 사화. 자, 그래서 이제 사화에 대한 해석을 하고요, 먼저. 물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한 일간과 상관없이 모든 일간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면 되고요. 자, 을사년처럼 지지에 이렇게 사년, 지지에 사화운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거예요. 일단은 단체를 만든다든지 모임에 가입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단톡방이라도 만드는 일을 벌리는 거죠. 자, 이렇게 4년에는 이렇게 이제 세상 일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니까 혼자 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찾게 된다. 뭐 이러는 거죠.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니까 어떻게 하고요?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가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죠. 구설수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한다. 요거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4년에는 이제 직업 변동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직업을 변동하면 어떻다고요? 다른 때보다 힘들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년에 직업 변동을 하려면 차라리 어디로? 외국계 회사를 간다든지 해외로 나가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획 세우신 분들은 이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좋은 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4년에는 이렇게 백수건달도 일거리를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는 직업 외적으로 또 투잡, 뭐 쓰리잡,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건강 상하는 일인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4년에는 부수입을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합니다.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무슨 투잡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은데 뭐 음주 뭐라고 그러죠? 음주 택시 저기 하는 거 대리 운전하는 것도 뭐 하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바한다는 거죠. 아니면 또 공부하는 사람도 이제 일종의 주경야독 하듯이 공부하면서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 많이 바쁘게 움직인다. 자, 그런 해다 올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뒤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돼 있어요. 이런 후에는 막 바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생각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도 행동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는 또 덩달아서 함께 갈 필요도 있습니다. 거대한 물길이 흐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안 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군중이 움직이는데 나만 서 있으면 계속 치죠. 같이 물 흐르듯이 같이 가주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4년이라는 자체가 작용하는 힘이 함께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처럼 흐르는 힘이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조금씩 따라가주는, 앞서갈 필요는 없고요. 뛰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덩달아서 한 발씩 한 발씩 움직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다음에는 건강적인 관점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사화가 이제 인체에서 보면요. 이 사화가 인체에서는 뭐로 볼 수 있냐면요. 오른발과 오른팔이, 오른쪽 팔입니다. 오른발과 팔인데, 이거에 해당하죠. 또 장부로는 뭐냐면 소장에 해당하고요. 소장. 자, 그래서 4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어디에요? 이런 곳에. 발과 팔, 이런 데 이제 안전사고 문제가 있겠죠? 발과 팔, 오른발, 이런 쪽, 소장,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또, 치아죠, 치아.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치과 갈 일이 좀 많아지는 거기도 하고요. 또, 목에 편도선이라고 하는데, 이 편도선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출입하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4년에 생기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잠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뻔히 아는 얘기고 재밌는 얘기인데, 일단은 인신사회년이 뭐냐면 이제 삼재의 시작에 속하죠. 여러분 잘 아지만. 근데 이제 현장에서 사주 상담할 때 보면, 이게 사주 상담할 때 이제 삼재 얘기를 잠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삼재는 잘 안 맞는 거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결론부터만 하면 삼재는 인생 12년 주기 사이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삼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해당 채널, 저의 채널 삼재를 검색해보면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올해 2025년 14년에 삼재가 들어오는 띠가 어떤 띠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죠.
요 띠가 삼재가 들어오죠. 이게 이제 4년, 5년, 미년, 이 3년 동안 삼재 기간이 되는데, 자, 이때가 12신살로 뭐라고 그러냐면, 12신살로 영마년이고요, 육해년이고요, 화개년이죠. 그러니까, 영마, 육해, 화개년이 4, 5, 미년이다. 그러니까, 해묘미생에게는 요게 이렇게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자, 12신살로 영마, 육해, 화개, 이런 해는요, 뭐, 십성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뭐, 정제니까 어쩌고, 편제니까 평관이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영마, 육해, 화개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렵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때 어렵고 힘든 시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겨울. 혹독한, 찬바람이 부는 혹독한 겨울의 시기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이때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영마, 육해, 화개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요거 잠깐만요. 적으면서 할게요. 중요하니까. 영마, 육해, 화개년에 첫 번째. 직업전환이 납니다. 직업전환. 직장도 물론 나타날 수 있으면 근본적인 부분은 직업이죠. 이 직업전환이 나옵니다. 자, 일종의 이게 뭐냐면 밥그릇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자, 기존에 먹던 밥그릇이 아니라 새로운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결코 쉬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직업전환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가 환경변화입니다. 환경. 이 환경변화 의미는 이제 직장도 물론 환경변화가 되지만, 사는 곳, 이사, 이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국내에서 외국 나가라고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 환경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환경변화를 바꾸면 덩달아서 바뀌는 게 있죠. 어떤 거죠? 대인관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이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고요.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재물난인데요. 재물난인데 금전 융통이 잘 안 됩니다. 막히죠. 그래서 재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덩달아서 나오는 거, 재물난 때문에 덩달아서 나오는 거, 건강 문제. 함께 오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삼재는 간단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미리서, 자, 이 얘기 자체를 해드린 이유가 미리서 삼재 들어온 돼지띠, 토끼, 양띠는 미리서 대비하는 마음이라도 갖고 가는 게 좋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지가, 자, 똑같이 일지가 돼지, 토끼, 양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일지가 해수, 묘목, 미토인 사람도 작은 삼재의 기운을 느낀다. 큰 기운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가정적인 거라든지 작은 공간에서 가족적인 관점이라는 이런 쪽에서 문제적, 아니면 가족이랑 또 자녀와 관계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자그마한 형태의 불안한 일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는 부분은 커다란 관점인 거고, 작은 관점에서는 일지가 돼지, 토끼, 양인 사람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을사년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다음에,
을사년 사화를 주역회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이 사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수에서 출발하죠. 자에서 출발해서 사까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에서 뭐냐면 일양이 희생하는 거죠. 양이 하나 희생했죠. 그래서 사에서는 양이 6개가 되는 시기가 되려고요. 그래서 6양 늘어져. 6양이니까 주역해상, 이걸 주역해상으로 보면, 자, 주역관점이니까. 자, 6양이니까 이걸 주역해상으로 하면 중건천계라고 그래요. 중건천계가 어떻게 그리냐면, 양이 6개니까 6개. 2,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이게 중건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위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위천, 중건천. 이렇게 요거 상케, 하케 모두 하늘을 상징하죠. 건이니까. 그래서 64회 중에서 이게 맨 처음으로 시작하고요. 이게 가장 강한 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점을 쳐서 이 쾌를 얻었다라면 일단 좋은 운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운이 왔다라는 의미가 아까 얘기한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진학이라고 해야죠. 아니면 시험, 일종의 뭐 승진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소송이라든지, 경쟁한다든지, 이런 일에서 유리한, 뭔가 승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위로 치솟아오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보는 사람들이 그냥 물질적으로 원만하다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4년에는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이 다 일맥상통하다. 주역해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4년에는. 그러니까 4년에 바쁘지 않게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박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은 바쁘게 지내는데 나는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놀 때 난 똑같이 놀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남들은 엄청 바쁘게 지내, 나만 한가롭게 지낸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덩달아서 좀 바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4년에 특히 이제 사주에서 이 사화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는 사주가 있어요. 4년에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일들이 굉장히 급하게, 굉장히 크게, 강하게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대박내는 일도 4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4년 자체가 가져오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게 쫄쫄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박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4년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잘 관찰해 보시고 좋게 들어오거든 크게 욕심을 좀 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보면 욕심 부리다 그러면 욕심 못 부리게 하잖아요. 근데 욕심 부려도 된다. 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당사주 관점에서 잠깐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당사주 관점에서 당사주 여러분 아시죠? 당사주가 어떤 거? 그렇죠? 당사주는 이제 사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화는 당사주에서 사문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럴 문자 쓰죠. 사문성. 사문성이라는데, 사문성은 말 그대로 글과 학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럴 문자니까 학문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 사화가 있는 사람 같은 게 글과 학문에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4년이 이렇게 왔으니까, 사주에 따라서는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격증이라든지 승진이 다 공부와 관련이 있죠. 이럴 때 노력하면 이 사화를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뭔가 막혔던 일이 확 뚫려서 좋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제 사주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주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발언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 뭐 옛날 같은 건 옛날에 고시, 특히 뭐 사법고시 같은 게 있을 때는 행정고시, 요즘 행정고시 뭐 5급 공무원이 이제 행정고시 개념인데 이럴 때 그런 고시 공부 합격하는 율이 많이 높아지죠. 그때는 열심히 했을 때죠. 그럴 때죠. 물론 하나의 정해진 뭐 사람 수는 있기 때문에 뭐 많다 적다 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노력했던 사람은 이게 뚫어내는 힘이 강하다. 사화가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더 할게요. 재밌는 거 하나 더. 재밌는 거 하나 더 뭐냐면, 잠깐만요. 불교 관점에서, 이 불교 관점에서 사화가 뭐냐면요. 불교 관점에서 사화는, 불교에서 12신장이라고 있어요. 12신장. 신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12신장 중에서 사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래요. 관자재보살. 여러분 이제 불교 다니는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나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은 이 관자재보살이 잘 아실 건데, 천수경이라든지 뭐에 나오는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거죠. 이 관자재보살이 뭔지 아세요? 이 관자재보살의 의미가 뭐냐면 무지한 인간들에게 지혜를 일깨워준다라고 그래요. 지혜. 또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중생을 교육하고 제도하는 보살이 바로 관자재보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이제 정신적인 공부 얘기야, 철학적인 공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종교적 공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보살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자재보살은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관자재보살님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뱀의 형상, 이 사화가 뱀이잖아요. 뱀의 형상을 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이런 의미를 바로 이 12신장 중에서 관자재보살이 바로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년에는 깨달음 공부가 많은 시기가 되고요.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4년에는 어떤 거예요? 종교라든지 철학, 중요하니까 적으면서 할게요. 종교라든지 철학 중에 이제 동양철학, 이거 이제 사주 명리도 이제 이쪽에 포함될 수도 있죠.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요가라든지 명상. 자, 요가는 우리나라로서 많이 변질이 됐어요. 막 체육으로 변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요가는 원래 수행입니다. 이 정신이 우선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을 수련하는 개념으로, 몸 자체를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자체가 이제 요가 개념이 되어버리는데, 원래 요가는 정신이 우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2025년 을사년에는 종교, 철학, 요가나 명상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해가 됩니다. 많아지는 해가. 자, 아무튼 2025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은미를 해보시고 자기 사주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사화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내 사주에는 사화가 어떻게 일단 잘 관찰하고 혹시나 부정적으로 쓰일 것 같다 그러면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쓰일 것 같으면요 좀 더 분발해서 좀 더 큰, 더 많은 걸 이루는 해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5년 을사년 운세를 알아보려면,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이것만큼 알아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새해 복을 많이 받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